2010년 2월 27일 칠레 전역을 뒤흔든 규모 8.8의 대지진.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의존해 재건 사업을 진행했지만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구조적 문제는 끊이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칠레 정부가 내린 파격적인 결정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외국 기술 수입을 금지하고 오직 기술 이전이 가능한 파트너와만 협력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건설 대기업들이 뛰어든 이 프로젝트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그들이 가져온 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막대한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진흙벽돌로 만든 작은 모델 하나와 모든 기술을 나누겠다는 약속뿐이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리아 라미레스는 칠레 국립건축청 부국장으로서 지난 10년간 도시 재건 프로젝트를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문제에 부딪혔죠. 외국 기업들은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며 입찰에 참여했지만 정작 핵심 기술은 절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칠레는 설계도를 받아 조립만 하는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임시주택들을 볼 때마다 마리아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남의 기술에 의존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건축가로서의 자존심이 상처받았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제시하는 건축 솔루션들은 분명 훌륭했지만 칠레의 특수한 지형과 기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완공 후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북부 아타카마 지역의 지진 방지형 자립 스마트 타운을 건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건이 달랐어요. 외국 기술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기술 이전이 포함된 파트너와만 협력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이었거든요.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기대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과연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나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예상대로 독일, 미국, 프랑스의 대형 건설 기업들이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각각 자신들만의 최첨단 내진 설계 기술을 내세우며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왔죠. 독일 기업은 정밀한 엔지니어링을, 미국 기업은 스마트 시스템을, 프랑스 기업은 친환경 설계를 강조했어요. 하지만 기술 이전 조건을 언급하자 모든 기업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설계도는 제공할 수 있지만 핵심 구조 기술은 회사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답변이었어요. 어떤 기업은 10년 후에 부분적으로 공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도 확실한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회의실에서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우리는 여전히 외국의 설계를 조립만 하는 나라일 뿐이구나. 동료들도 비슷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좋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칠레만의 건축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KDI에서 파견된 기술자가 칠레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달리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이 한국 팀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마리아는 궁금해졌습니다. 윤성재라는 이름의 한국 기술자가 마리아 앞에 나타났을 때 첫인상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어요. 다른 외국 기업들처럼 수십 명의 팀을 이끌고 온 것도 아니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가 가져온 건 단순해 보이는 진흙벽돌로 만든 작은 모델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마리아가 의아해하며 물었을 때 윤성재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케이네진 모듈입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회의실 한켠에 간이 진동 장치를 설치하고 그 위에 자신이 만든 모델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칠레 지진 데이터를 입력해 진동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일반적인 건물 모델들이 쓰러지는 진동 강도에서도 윤성재의 진흙벽돌 모델은 흔들리기만 할 뿐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 기술의 모든 설계 원리와 시공법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고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기술을 남기고 갈 겁니다.
마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만난 모든 외국 기업들이 기술 공개를 거부했는데 이 한국 기술자는 정반대의 제안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모든 기술을 공개해 주실 건가요? 마리아의 질문에 윤성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온 이유입니다. 윤성재가 진행한 첫 번째 워크숍에서 칠레 기술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거든요. 다른 외국 기업들은 완성된 결과물만 보여주며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했지만 윤성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어요. 지진에 강한 건물을 만드는 핵심은 유연성에 있습니다. 윤성재는 칠레 전통 건축 기법을 먼저 분석했어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사용했던 아도베 건축법에도 이미 내진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것뿐이에요. 현장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칠레에서 제작한 지진 모사 장비로 한국의 K내진 모듈을 테스트했어요. 규모 8점대의 강진을 재현했는데도 구조물은 안정적으로 버텨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윤성재가 모든 구조적 원리를 상세히 설명해 준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설계가 아니라 교육이다. 칠레 기술자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 기업들로부터 완성된 설계도만 받아서 시공했는데 이번엔 왜 그렇게 설계해야 하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마리아도 점점 이 한국 팀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협력한다면 우리도 진짜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프랑스 기업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우리가 모든 디자인을 무료로 제공하고 건설 자재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정부 내부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이 마리아를 불러서 말했어요. 라미레스 부국장, 프랑스 측 제안을 다시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국은 아직 우리에게 낯선 나라야.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 너무 큰 도박을 하는 건 아닐까? 정치적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남미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마리아는 고민에 빠졌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프랑스 제안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과 함께 작업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기술 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거든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기술자들은 검증된 유럽 기술을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젊은 기술자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만의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마리아는 결정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칠레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까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마리아는 밤새 고민한 끝에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정부 회의에서 그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진정한 기술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야 해요. 장관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어요. 하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마리아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택한 안전한 길이 진짜 안전했나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임시주택에 사는 시민들을 보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실 건가요? 그녀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리아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팀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까요? 결국 정부는 마리아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칠레 정부와 한국 KDI 건축과의 파트너십이 최종 체결되었습니다. 윤성재는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의 협력 과정에서 한국 팀의 진정성을 충분히 확인했거든요.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 스마트타운을 건설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 팀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먼저 현지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칠레 기술자들과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나갔어요. 윤성재는 매일 아침 칠레 기술자들과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며 설명했습니다.
사막의 일교차가 크니까 열팽창을 고려한 조인트 설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모래 폭풍에 대비한 외벽 처리도 중요하죠.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기술이 필요한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태양광 시스템과 내진 구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설계였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의 강렬한 햇빛을 활용하면서도 지진의 안전한 구조를 만드는 기술이었거든요. 칠레 기술자들은 이런 통합적 사고에 감탄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각각을 따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나로 연결할 수 있구나. 몇 달이 지나면서 칠레 기술자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기술자들의 지시를 따라 하기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이런 변화를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할 수 있구나. 1년 후 아타카마 사막의 기적 같은 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지붕을 덮은 주택들이 사막 한가운데 질서정연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칠레 건축대학 출신 기술자들이 주축이 되어 프로젝트를 완성했거든요. 준공식 날 마리아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한국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서 만든 도시예요. 임시주택에 살던 주민들이 하나둘 새 집으로 이사 오는 모습을 보며 마리아는 지난 10년간의 고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윤성재는 기술 멘토로 남아서 계속 칠레 기술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저희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약속에 칠레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로 완성된 스마트타운은 남미 전역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칠레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마리아는 자부심보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울 차례예요.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도 기술을 나누는 나라가 되어야죠. 몇 년이 지난 지금 칠레는 남미 지역의 건축기술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국립건축청에서 일하며 이제는 다른 나라 기술자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고 있어요. 그때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협력이란 무엇인지, 기술 이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진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